안녕하세요, 가치장입니다. 8월 10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죠. 특히 오전장보다 오후장으로 갈수록 이렇게 낙폭을 조금씩 키우면서 코스피는 0.5%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0.7% 하락이 나왔습니다. 일단 환율도 조금 올랐는데 다시 한번 미국을 중심으로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이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 전달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자,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는 3% 이상의 큰 급락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오늘 지난 이틀간의 흐름과는 다르게 오늘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삼성그룹주들, 삼성전자하고 삼성물산 모두 1% 이상의 약세가 나왔고, 반면에 오늘 CMO 기업들과 2차전지 기업들 이 두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외에는 상위 종목 내에서 큰 특징을 가진 종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코스피. 오늘 코스피 4거래일째 연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실렸네요. 오늘만 20조 원이 돌파가 되었고, 직전 과거에 비해서는 많게는 2배 가까이 많은 거래대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했지만 지수가 오르지 못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죠. 그리고 삼성전자.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지금 4거래 연속으로 다시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던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주가에 큰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순매도가 나왔고,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모두 직전과는 다르게 큰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와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들도 대부분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여주었던 카카오뱅크. 어제하고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연기금은 연일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SDI. 오늘 드디어 80만원을 안착했는데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소폭의 순매도로 보여주었네요. 아마 올해 1월달이었나요? 그때 이후로 다시 처음으로 80만원을 회복한 것 같은데, 혹시나 이 종목을 그때 이후로 계속 홀딩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꼭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 LG화학, 셀트리온, 네이버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을 살펴보면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SK케미칼,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마트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오늘 공모가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래프톤은 기관에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많은 순매도를 보여주었죠. 자, 오늘은 정말 다양한 이슈가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차근차근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오늘 장 초반의 흐름을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 저는 솔직히 상한가를 가는 줄 알았어요. 거의 상한가까지 두 호가를 남겨놓고 조금은 밀리긴 했었는데, 정말 10조가 넘어가는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20% 이상 올리는 것은 순식간이더라고요. 제가 주말에 이런 의견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백신 CMO 기업은 정부 국제사업으로 포함이 되었고, 향후 몇 년 동안 기대해볼 수 있는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동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다르게 오늘 정말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조금 얕보지 않았나,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유는 바로 코로나 백신 임상 3상이 승인을 받았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이 때문에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임상 3상에 대해서는 제가 약 한 달 전에 스윙 투자하기 좋은 종목으로서 SK바이오사이언스를 말씀을 드렸을 때 주가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기대해볼 수 있는 재료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임상 3상 승인을 받았고,
임상 3상은 백신 개발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국내에서 임상 3상에 돌입한 것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정말로 국내에서 토종 백신이 나오게 된다면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일 가능성이 정말 높은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를 중심으로 강한 급등이 나왔고, 또 같은 CMO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두 종목 모두 신고가를 경신했죠. 그래서 저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런 이슈, 앞으로도 기대해볼 수 있는 이슈라고 보여지지만, 바이오 종목들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임상 3상에 들어갔다, 또 FDA 승인을 받을 것이다, 완료되기 직전에 이미 기대감으로 주가는 많이 상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FDA 승인을 받았던가, 혹은 모든 임상을 통과하고 치료제가 나왔을 때 오히려 주가는 급락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완료되기 직전에 이미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로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는 재료 소멸에 의한 차익 매물로 주가는 오히려 급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최초로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승인을 받았다, 이 내용이 굉장히 기대감이 있고 앞으로도 기대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런 이슈로 상승한 종목이라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패턴을 기억해 보시면서 오히려 국내 최초로 코로나 백신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그 시점이 주가의 큰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큰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주가의 흐름과 재료의 해석을 같이 한번 해보시면서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나름대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어제 스푸트니크 백신과 관련된 많은 종목들을 시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오늘은 갭상승 뒤에 윗꼬리를 많이 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주된 이유가 국내에서 스푸트니크 백신, 러시아제 백신의 품질이 양호하다고 인정을 했었고, 이런 부분이 스푸트니크 백신과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의 기대감을 키울 수 있었던 하나의 재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시외 상한가를 기록했던 스푸트니크 관련주들, 오늘 갭상승 뒤에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아마도 단기간에 횡보했던 만큼 강한 상승이 나온 시점으로 하여금 던지고 보자는 심리가 발생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국내에 스푸트니크 백신이 도입이 된다면 저는 그동안 관련주들이 횡보했던 만큼 한번 기대해볼 수 있는 재료라고 보여지고, 관련주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워낙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솔직히 중장기 투자보다는 약간은 재료와 함께 스윙 투자 관점으로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트론 같은 경우에도 15% 이상의 급등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주가가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일봉으로 봤을 때 굉장히 횡보했던 기간이 길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강한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직접 매물대, 여기에 갇혀있던 개인들의 매물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탄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푸트니크 관련주들이 지금 약간 이런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약 3개월 전에는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동안 이슈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재료가 발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이런 악성 매물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국내에 도입이 되고 계속해서 시장에 이런 기세가 출회가 된다면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녁에 이재용 부회장이 13일 오전에 가석방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 오늘 삼성전자하고 삼성물산, 삼성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재용 부회장이 나온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부여를 할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투자권이라든지 M&A 이런 굵직한 내용들에 대해서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기대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왜 도대체 하락이 나오는지, 그리고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이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다,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언제나 그랬듯이 어떤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이 되고 주가에 상승이 나오려면 지난번 구속된 당시 그때도 하락이 나왔어야겠죠. 그런데 올 초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었을 때 주가에 큰 변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석방이라는 것은 사면하고 조금 다른데 5년간 취업 제한도 있고 또 출장 시 법무부에 보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에 제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석방과 주가의 하락 너무 의미부여를 하지 마시고요. 이제 앞으로 시작이다, 이런 생각으로 종목을 바라보는 것이 더욱 적절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죠. 그동안 한 달 정도 주가에 많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큰 상승은 없었는데 그래도 올 초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익 매물, 그리고 그동안 이런 구간에서 이재용 부회장 석방과 함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서 여기에 대한 실망 매물까지 같이 섞였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1% 이상의 하락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있는 포인트는 석방이 되는지 석방이 되지 않는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나옴으로 인해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모든 의사결정, 빠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재료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이 되었지만 주가가 하락이 나온다,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이런 생각과 함께 종목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기사를 보시면 TYM, 대동, 테슬라 가고 농슬라 온다,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여기 두 종목 TYM하고 대동은 국내 1, 2위 농기계 업체입니다. 그런데 두 회사가 첨단 기술을 탑재하고 농기계를 개발 중이기 때문에 테슬라에 빗대서 농슬라 온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지금 농기계 관련주가 심상치가 않거든요. 북미 지역의 트랙터 수출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이후 미국에서 직접 잔디를 깎는 현상이 증가했고, 그 때문에 소형 트랙터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아울러 TYM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영업이익이 71% 증가했고, 그리고 1, 2분기를 합쳤을 때는 반기 기준 창사 이래 실적이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동은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증권가에서는 하반기까지 농기계 관련주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절대 매수하라는 의견이 아니라 이 농기계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은 생소하게 보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좋고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주가의 위치를 봤을 때도 매물대를 많이 소화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한번 농기계 관련주들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절대 추천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가에 폭락이 나올 수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가다 제가 산업과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댓글로 추천해 주셨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절대 추천을 해드리지 않고 간헐적으로 산업과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한번 이런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먼저 TYM의 주가를 보시면 지금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한번 급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대동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경신을 하였습니다. 자, 일단 이 두 종목을 봤을 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스푸트니크 관련주, 이트론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주가가 조금만 상승해도 매도할 수 있는 악성 매물들, 그런 악성 매물이 없기 때문에 한번 탄력을 받으면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사를 많이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농기계 관련주와 관련해서 북미 지역의 수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향후 3분기와 4분기 얼마나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점도 체크해 보시면서, 농기계 관련주는 조금 낯설잖아요. 한번 이참에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